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13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듣다가 여기서 딱 일시 정지를 하고 게시판에 질문을 올립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2013년 1회였는데 왜 2회가 없고 3회로 건너뛰었어요? 그랬나요? 3회로 건너뛰었나요? 그랬나 봅니다. 자, 2회가 빠졌어요. 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우리 기출문제라고는 하는데 상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 게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어디 뒷문으로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문제가 공개가 안 되는, 복원이 안 되는 경우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빠졌다라는 점,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0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환은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회차에는 조금 색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기존과는 조금 색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기본 작업은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굴림체. 자, 탭키를 한번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18포인트. 글자는 굵게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굵게까지. 자, 그 다음에 A16에서 26까지. A16이면은 여기네요. A16에서 26까지. 자, 그리고 또 A17에서 27까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처음부터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기를 지정하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각각 범위를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각각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는 뭐 의미 없어요. 그런데 셀 스타일 강조색 6. 자, 이게 2007 버전, 2010 버전 넘어오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홈에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타일. 여기서 셀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죠.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1이 있습니다. 강조색 1부터 강조색 6까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뭐 20% 강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여기서 강조색 6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1 셀에 수도권 부분만, 여기 수도권 부분만 한자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한자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한자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변환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H17에다가, H17이면은 여기입니다. 자, H17에, 자, 총합계 메모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Shift F2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내용은 모두 지우고 총 판매액 띄고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셔도 되고 여기서 주면 글꼴만 됩니다. 글자 크기. 자,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란색, 자동 크기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외곽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글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맑은 고딕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맑은 고딕. 그 다음에 글자 포인트는 11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우기. 자, 채우기도 있고 여기 보면 맞춤의 자동 크기도 있습니다. 맞춤의 자동 크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동의 맞춤, 자동 크기 맞춤에. 자, 그리고 이제 색과 선, 색 및 선에 가서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자, 여기가 노란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항상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빼면 메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해주시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3부터 H17까지 H17까지 범위를 설정을 하고 모든 테두리 여기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주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데 뭐 별도의 서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시하는 부분까지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기본 작업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조건부와는 또 색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건부를 할 때는 맨 위에 범위를 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꼭 빼야 돼요. 꼭. 자, 반드시 이 부분만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까지 범위를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상위 또는 하위값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식이 아니라 뭐라고? 상위 또는 하위값만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다른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도 상시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고유 또는 중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번에 처음 나왔다라는 거. 자, 이때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위 또는 하위값만 지정을 할 때는 전체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자, 문제에서 이달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 결제 금액. 이때는 이 부분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에서 자, 상위 또는 하위값만 몇 프로? 상위 10%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20이면 20%, 하위면 하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상위 10%까지 돼야 되겠죠. 퍼센트까지 10%니까 그냥 상위 10이면 퍼센트를 안 눌러도 되지만 자, 10%니까 퍼센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식 버튼을 눌러서 굵은 기울인 꼴 있죠. 굵은 기울인 꼴을 적용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위 10%에 대해서만 이렇게 굵은 기울인 꼴이 적용이 됩니다. 자, 수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위 또는 하위값만 지정해서 나오는 조건부 서식이 처음 나왔다는 점 주의하시고 사용 방법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자, 커마 2급 실기의 하이라이트, 꽃입니다. 꽃, 하이라이트. 자, 이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먼저 주어진 함수는 인덱스도 처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hlookup. hlookup은 우리가 늘상 봐왔었죠. hlookup, vlookup 두 개의 함수를 자주 봐왔는데, 자, 그러면 먼저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물어봅니다. 자, 출발지는 부산입니다. 출발지 부산, 여기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목포까지 도착을 했더니 얼마? 15,000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면, 부산이면 몇 번인가요? 1번, 2번, 3번. 부산이면 오케이, 3번. 너는 3번 행에 있다, 3번 행에. 목포는, 자, 1행, 1열, 2열, 3열, 4열. 목포는 4열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목포는 4열에 있는 거죠. 4열. 그래서 3행 4열.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준 상태에서 1행, 2행, 3행. 3행이죠. 1열, 2열, 3열, 4열. 자, 이 인덱스 함수는 범위 내에, 이 범위 내에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져 있느냐.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이고 목포다. 서울이 몇 번이에요? 1입니다. 서울이 1. 목포는 4죠. 그래서 서울에서 1에서 목포까지 4, 28,00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지역 코드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다가 먼저 출발지에 대한 도착지를 원래 여기다 해야 되는데 잠시 여기다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는 hlookup. 자, hlookup 가로 열고, 자, 우리가 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 v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또 다행히 문제에서는 hlookup 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부산을 찾아라. 부산을 어디서? 이 범위 내에서. 자, 절대 주소를 줘야 되겠죠. 절대. 자, 여기는 절대 안 줘도 되겠네요. 채우기 엔드를 안 하니까.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늘상 하니까 채우기 엔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건 서울, 부산, 부산을 찾아야 되지만 표시할 값은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 그래서 2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쉼표. 서울, 청주, 부산, 목포. 이렇게 텍스트는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일치. 또는 0을 줄 수도 있어요. 0을. 한번 넘겨볼까요? 부산이 세 번째. 오케이. 부산이 세 번째 있습니다. 자, 그럼 목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lookup.
자, 목표를 찾아라. 목표를. 어디에서? 이 범위 내에서 절대 몇 번째 행에 있다? 우리가 표시할 값은 두 번째 행이라는 곳에 있다. 자, 그리고 0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0. 자,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폴스를 줬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3행 4열.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한번 옮겨볼까요? 자, 서울. 그랬더니 1로 바뀌죠. 여기는 뭐 청주는 2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값이 바뀌더라도 이런 값들을 적절하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 Z로 되돌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인덱스로 한번 가볼게요. 인덱스. 자, 여기다가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전체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요. 절대 안 해도 돼요. 절대. 왜? 채우기엔들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얘가 행이죠. 얘가 행이고 컴마 얘가 열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얼마예요? 15,0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 G8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행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똑같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이 H8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쭉 해도 되지만 하나씩 값을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자 한다면 각각의 작성을 하고 최종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물론 작업 후에 이 부분을 지워야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표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 2. 자, 표 2는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나머지는 공백이다. 자, if 함수가 주어져 있고 또 순위를 구하려면 랭크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count if는 개수, sum if는 합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랭크 함수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랭크 함수. 자, 랭크 가로 열고 뭘 기준으로? 총점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죠. 총점을 기준으로. 자, 그럼 여기서 총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필기를 기준으로 면접을 기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컴마 총점에 대한 전체 범위, 면접을 하면 면접에 대한 전체 범위, 필기면 필기에 대한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절대 컴마 여기는 뭐예요? 자, 밑에 넘버, 레퍼런스, 오더, 인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0 내림. 자, 순위의 기본은 내림이다. 근데 내림이 기본이니까 안 해도 된다. 0을 안 해도 돼요. 근데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를 쭉 구해봤더니 얘가 191로 1등이에요. 185는 2등이죠. 자, 이렇게 1, 2등만 최우수, 우수로 놓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함수? if 함수. 자, 그리고 경우의 수가 최우수, 우수, 공백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자, 경우가 3개입니다. 최우수, 우수, 공백. 따라서 if는 2번만 나오면 됩니다. 경우의 수보다 if는 한 번 덜 나오면 됩니다. if. 자, 얘가 몇 등이면? 1등이면 컴마. 자, 최우수, 컴마. 자, 1등의 경우를 했습니다. 1등의 경우를. 자, if를 또 써야 돼요. 왜? 3개니까, 경우가. 최우수, 우수, 공백 3개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또 쓰기 귀찮아요. 자,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누르고 컨트롤 V. 이번에는 몇이면? 2이면. 최우수가 아니라 우수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를 해라. 그리고 if를 우리가 몇 번 썼어요? 한 번, 2번. 경우가 3번이니까 경우가 4번이면 if를 3번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는 if의 개수만큼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위가 여기죠. 자, 2위 있네요. 2위가 우수. 자, 그리고 1위가 최우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와 랭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성회비 납부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성회비 납부자수. 자, 문제에서 보면은 discount A, dsum 이렇게 3개의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d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를. 자, 근데 여기 납부자수. 납부가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discount 함수랑 discount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discount는 숫자만 카운트합니다. 숫자인가요? 문자입니다. 문자. discount A는 숫자 문자를 다 셉니다. 숫자와 문자를. 따라서 현재 사용할 함수는 discount A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dcount A 가로 열고 자 D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를 잡는다.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 우리가 개수를 구할 필드는 세 번째입니다. 1, 2, 3 3를 3을 써도 되고 또는 3 대신에 필드명을 찍어줘도 됩니다. 컴마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할 조건은 뭐예요? 자 여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 성별이 여학생. 그러면 남학생은 어떻게 구해요? 남학생은 이렇게 구해요? 못 구합니다. 이렇게. 자, 연속된 범위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남학생을 구하라고 그러면 별도의 조건 범위를 주어졌을 겁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조건 범위를 주어주고 여기다가 성별, 남 이런 식으로 별도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조건을 할 때는 연속된 범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납부가 3명이에요. 여자 1명, 또 여자 2명, 여자 3명. 납부가 3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학생 납부자 수를 처리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원 코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원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사원 코드 마지막 자리가 1이면 과장. 자, 얘는 과장이네요. 2면 대리. 자, 얘는 또 3번이니까 사원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리 한 자리를 먼저 꺼내야 되겠네요. 레프트는 왼쪽 자리, 라이트는 오른쪽 자리. 그럼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겠죠. 라이트. 자, 여기서 컴마 한 자리, 엔터. 그랬더니 마지막 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쭉 끌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자, 여기랑 비교합니다. 3,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 함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이면 과장, 2면 대리, 3이면 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 추주. 아까 인덱스는 행과 열의 범위 내 행과 열의 값을 찾아오는 함수고 자 추주 함수 1이면 2면 3이면 자 이걸 우리는 추주 함수 대신에 hlookup 함수로 한번 바꿔서 한번 구해볼게요. 바꿔서. 자, 우리가 앞서서 hlookup 추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조표, 실제 문제에서는 참조표가 없었기 때문에 hlookup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hlookup이 주어지고 참조표가 주어졌다면 hlookup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hlookup 함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hlookup 가로 열고 이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값을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절대 컴마 우리가 표시하는 건 두 번째 찾을 건 첫 번째지만 표시할 건 두 번째입니다. 컴마 1, 2, 3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1부터 몇 가지는 과장 2부터 몇 가지는 대리 이런 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 딱딱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정확히 일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나네요. 이거 왜 이래요? 자 왜 못 찾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다 못 찾네요. 자, 그래서 제가 hlookup 함수를 한번 써봤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자, 라이트 함수.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자, left도 문자열 함수입니다. 자, 문자열 함수의 종류에는 left, right, 또 mid 이런 함수들이 문자열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온 숫자 여기서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맨 뒤에 1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가져온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겁니다. 문자.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못해요. 비교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문자죠. 라이트 함수 자체만 보면 문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곱하기 1을 함으로써 숫자로 변환이 돼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문자열 함수로 가져온 숫자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굳이 숫자로 바꾸고 싶다면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hlookup 함수,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꼭 곱하기 1을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자, 그렇다면 다시 자, 우리가 라이트 함수만 남겨놓고 지우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이트 함수가 아니라 추주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추주 함수를. 자, 이 범위도 원래 없던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 2, 3가 되겠죠. 1, 2, 3가 추주 가로 열고 자, 컴마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 하나,
쉼표, 둘, 쉼표, 셋, 이렇게 3개의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1번이면 과장, 2번이면 대리, 3번이면 사원. 자, 그런데 아까 이 숫자가 문자라고 그랬어요. 문자. 그러면 여기서도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추조함수는 여기에 문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H출급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장, 가 이런 텍스트가 올 수 있지만 추조함수에는 여기 반드시 숫자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형태의 숫자, 이런 라이트 함수를 이용한 숫자도 전부 다 숫자로 인식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곱하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추조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틀려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채점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공개를 안 해요. 상공회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사용법, 방법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표 5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각각에 대해 점수가 80점대라고 했습니다. 국어 중에 80점, 영어 중에 수학 중에 각각 80점대 이상의 인원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80점대라는 겁니다. 80점대. 80점이 아니라 80점대입니다. 80점대란 80부터 89 사이의 값을 나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얘는 평균, 얘는 합계, 얘는 인원수, 개수가 되겠죠. 자, 8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조건이 하나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점부터 89 사이입니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8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90보다 작다라는 의미로 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count if s를 이용한 인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count if s 가로 열고, 자, 국어 범위 중에서 자, 이때 절대를 넣어버리면 옆으로 못 갑니다. 자, 옆으로 못 가요. 그런데 한 번 주면 어떻게 돼요? 자, h 앞에는 달러가 없습니다. h 앞에는. 자, h에서 i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도 돼요. 어차피 내려올 건 아니니까. 자, 컴마. 자, 이 안에 조건을 집어넣겠습니다. 80 이상 첫 번째 조건입니다. 컴마. 다시 국어 범위에서 자, 컴마. 이번에는 90 미만으로 가겠습니다. 90 미만. 자, 그래서 80점대란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고 옆으로 쭉 채우기 엔드를 하면 각각의 인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엔드 연산자 들어가고 명을 넣어서 채우기 엔드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해설을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고, 자, 과거라고 해도 그렇게 큰 과거는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제 count if s를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count if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라고 해도 count if s가 아니라 count if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count if s는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count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90점 이상을 뺀다. 아까는 여기서 90점 미만인데 왜 여기는 90점 이상이에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80, 85, 90, 95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두 사람만 구하면 되는 거죠. 두 사람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count if s가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어서 90보다 작다 미만으로 놓지만 count if는 조건을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다 구합니다. 자, 80, 85, 90, 95 다 구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90점 이상, 90점 미만이 아니라 90점 미만이면 여기를 빼버린다는 소리잖아요. 자, 여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니까 90점 이상 되는 걸 빼야 되는 겁니다. 90점 이상 되는 걸. 자, 이 count if로도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count if s가 아니라 가로 열고, 자, 이 범위 내에서 컴마 80 이상으로 구했습니다.
81은 우리가 6명이죠. 80점대는 6명이에요. 근데 80점, 90점짜리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90점짜리. 그래서 7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빼기.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서 80점 이상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90점 인원은, 90점이 넘어가는 인원은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90점보다 작은 인원을 빼면 6명을 빼버리겠죠. 6명. 그렇기 때문에 90점 이상이 되는 인원수를 빼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 if s로 문제를 지시했지만 카운트 if로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마무리하고 아랫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 경우에는 자, 부분합 문제네요. 부분합 문제. 자, 부분합에서 지역별로 나오면 지역별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문제의 지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오름차순. 말이 없어도 지역별로 오름차순을 해야 돼요. 이 지시사항 때문에. 자,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정렬이다. 자, 지역에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그럼 아메리카, 아시아 순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밖에 놓으면 안 돼요. 이 안에다 놓고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엇로 정렬을 했어요? 지역으로. 그래서 그룹할 항목도 반드시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매달 합계의 합계. 자, 매달 합계 여기 있죠. 자, 합계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 자, 그럼 여기는 함수가 2개 있어요. 여기서 먼저 하나 끊습니다. 뭐에 대한? 메달 합계에 대한 합계죠. 자,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국가명은 빼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최대값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메달 합계에 대한 합계를 마무리하고, 자, 각각에 대한 메달 합계를 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분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 지역은 그대로 둡니다. 자, 그리고 메달 합계는 빼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특히 이 부분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어떻게 돼요? 요약이 홀러덩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자, 나중에 구한 함수가 먼저 위로 올라온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분석 작업 데이터 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에 대한 문제. 표는 자, 시급이 이쪽 방향입니다. 시급이 행방향이죠. 시급이 행방향이고 근무 시간이 열 방향입니다. 자, 행방향의 시급이 원래 5,500원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때, 또 근무 시간이 10시간인데 열 방향으로 이렇게 변할 때 뭐에 대한 급여 합계의 변화를 급여 합계. 자, 그럼 여기서 는 변화하고자 하는 값의 위치를 는 하고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가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범위를 쭉 잡고 그리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로 들어갑니다. 자, 행방향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급. 이 중에 뭘 찍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를 찍어주는 겁니다. 행방향에. 열 방향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무시간을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행과 열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5,500원에 10시간 55,000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표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매크로 작업. 자, 매크로 1번, 2번 각각 5점씩입니다. 자, 어느 위치에, 셀포인트 위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처리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매크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리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있으라는 겁니다. 밖에서. 자, 그리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을 실행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입니다. 합계. 자, 그리고 그대로 확인. 자,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죠. 합계를. 어떻게 합계를 구하나요? 자, 여기에다가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um. 자, sum 함수.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합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아래로 쭉 채우겐들하고 밖으로 나가고 기록 중지. 자, 밖에서 다시 두 번째, 도형은 나중에 두 번째 매크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쉼표 스타일로 넘어갑니다. 쉼표 스타일로. 자, 다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들어가고 매크로의 이름은 쉼표입니다. 쉼표.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어디를
H4부터 H11, H4부터 H11 여기만이네요. 자, 그리고 쉼표 스타일. 자, 셀 서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쉼표 스타일 여기 있습니다. 자, 쉼표 스타일하고 셀 서식의 숫자의 쉼표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라고 하면 1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쉼표 스타일을 지시했으니까 여기 표시, 홈의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도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첫 번째 도형은 웃는 얼굴. 어디서? B13에서 C14. 자, 삽입에 도형의 웃는 얼굴 여기 있습니다. B13에서 C14니까 B13부터 C14까지. 자, 여기까지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도형들은 주로 텍스트가 안 들어갑니다. 안에 텍스트가 지시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해를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E13부터 F14까지. 자, 다시 홈에 가서,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해를 그립니다. 해를. 어디서부터? 23. 여기서부터 23부터 Alt키를 누르고 23부터 F14까지. 자, 이렇게 도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첫 번째 합계 매크로. 두 번째 매크로 지정 눌러서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쉼표 스타일 여기서 원래대로 자, 셀 서식이 가서 일반 없음이죠. 서식이 없어요. 합계도 없애야 되겠죠. 합계도.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먼저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합계 구해졌죠. 서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해졌습니다. 이걸 누르면 쉼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차트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자, 국가별로 동메달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금메달, 은메달만 있고 동메달은 없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에 데이터 선택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맨 뒤에 있는 거죠. 맨 뒤에. 따라서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범위만 잡아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동메달이 추가가 됐죠. 확인. 자, 이렇게 동메달이 들어왔습니다. 자, 차트 제목을 삽입한 후 A1 셀과 연결을 하라고 그러네요. 뭐 연결이야. 그냥 삽입이 아니라 연결이란 뜻이에요.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리고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는 그냥 삽입해라 라고 하면 되지만 연결하시오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처럼 차트 제목이 우리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이용해서 차트 제목이 표시된 상태에서 직접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연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제목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는 누르고 여기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여기 차트 제목이죠? 엔터를 누르면 이 제목이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 직접 차트 제목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라는 문제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가로축 교차. 이 셀과 연결하라는 문제도 또 가로축 교차도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가로축 교차. 축 단위는 알겠는데 가로축 교차는 뭐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크게 해놓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심선 있죠? 이 중심선이 20이라는 겁니다. 원래 0입니다. 0에서 이렇게 차트들이 그려지는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애, 내려오는 애, 올라가는 애, 내려오는 애. 즉 가로축 교차를 20으로 주면 여기를 중심으로 20보다 큰 놈들은 위로, 작은 놈들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축 서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주 단위를 얼마로? 주 단위 현재 5인데 여기를 10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축 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축 교차. 가로축 교차가 현재 0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차트가 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으로 가로축 값을 얼마로? 20으로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을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메달 데이터 계열 중 대한민국. 자, 금메달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자, 그 중에서 여기는 호주죠, 호주. 우리는 어디만? 대한민국만.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에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만 선택한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로 대한민국의 매달수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 범례는 아래쪽으로, 자, 범례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색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 윤곽선에 보시면 자,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스타일에서 여기 이 삼각형 모양 자세히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쭉 나와 있어요. 쭉. 자, 지시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죠? 자, 여기는 윤곽선만 있는 겁니다. 선만. 여기는 채우기 색이 검정으로 되어 있죠. 검정이 있고 여기는 뭐 테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내용이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는 색 윤곽선 부분에 파랑 강조 1입니다. 파랑 강조 1을 클릭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 차트 내용과 확인해서 뭔가 틀린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2013년 3회 2회를 건너뛰고 3회로 왔습니다. 자, 3회 문제 마무리 지었고, 자,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좀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2014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4년 1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